따자하오. 오늘은 1과 1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교과서 14쪽을 펴시고 아래 단어를 같이 들어봅니다. 从首尔口希望成为从 정 한자가 뭔가 익숙한 듯 하죠? 사람인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뭐뭐로부터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종은 개사에 해당합니다. 중국어에는 영어의 전치사와 유사한 개사라는 품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 이 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왕前走 오른쪽으로 두세요. 왕요拐 예, 방향의 앞에서 뭐뭐를 향해서라는 왕도 역시 개사에 해당합니다. 이 종은 뒤에 시간이나 장소사와 함께 쓰여서 기점을 나타내요. 종한국 한국에서부터, 종중국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首尔 어떻게 읽는다? 首尔이라고 읽습니다. 이 중간에 어포스트로피 같은 이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부른다? 격음부호 체크합니다. 서울 지명을 중국어에서는 首尔이라고 불리는데요. 중국은 예로부터 서울을 한정, 한성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한정이 실제 발음과도 다르고 주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2005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에 요청을 한 거예요. 한글 표기와 유사하면서도 이 머리 숫자를 쓴 으뜸가는 도시라는 뜻의 首尔로 바꿔 사용해 주세요 라고 했고 중국에서도 역시 받아들여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首尔이라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口 거우, 식구를 세는 양사죠. 여러분들 어른들이 하는 말이나 아니면 매체에서 딸린 입이 많다 보니라는 표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이때 딸린 입은 식구를 가리키겠죠. 입구는 식구를 세는 양사, 식구를 세는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希望 어떻게 읽는다? 시왕이라고 한다. 희망 우리도 그대로 쓰죠. 바라다, 동경하다, 드물 희자에 전망, 망원경이라고 했을 때 바라볼 망자를 씁니다. 시왕, 희망하다, 바라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成为 정, 웨이, 무엇이 되다, 뭐가 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웨이 벙요, 친구가 되다 이렇게 쓰이는데요. 여기서 어떤 친구가 선생님에게 我想当老师, 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 땅과 정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뭐뭐가 되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둘 다 동사고 용법상으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이 땅 뒤에는 我想当医生, 我想当老师와 같이 어떤 신분이나 직책이 주로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봅니다. 从首尔口希望成为 네, 그러면 본문을 학습하도록 할게요. 본문을 봅시다. 김동민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大家好，我叫金东民，今年19岁，是高中3年级的学生。我是从韩国来的，家在首尔。我家有4口人，爸爸妈妈、哥哥和我。我喜欢踢足球，很希望和大家成为好朋友。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大家好, 大家, 여러분, 好, 안녕, 안녕하세요. 我叫, 부르짖을 규자죠. 나는 뭐라고 부르다. 찐동민, 김동민이라고 해. 여기에서 체크를 하세요. 성가 이름은 띄우되 성가 이름의 첫 한어병음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를 한다. 今年19岁是高中3年级的学生. 今年, 우리도 금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년이면 올해예요. 이제 금자. 今年 올해 19岁, 19, 수에는 세 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19岁, 올해 19살이야. 是 동사죠. 끝까지 해당 걸립니다. 是高中3年级的学生. 是이다. 高中3年级的学生. 高中 고등학교 3年级的 3학년의 학생입니다. 라는 거죠. 我是从韩国来的家在首尔. 이 문장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我是从韩国来的. 여기에서 是와 더는 같은 색깔로 표기를 해둡니다. 중국에서는 是더 강조 구문이라고 해서 이 是와 더 사이에 있는 것들을 강조를 해요.
나는 아까 우리가 했었죠? 어디에서 라는 뒤에 장소나 시간사가 주로 와서 기점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거야. 家在首尔. 무엇이 在 위치하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집은 在首尔. 서울에 있어. 집은 서울이야. 我家有4口人. 爸爸, 妈妈, 哥哥和我. 我家有 나의 우리 집은 우리 식구는 有 있다. 4口人. 4명의 식구이다. 爸爸, 아빠, 마마, 엄마, 哥哥. 哥哥면 남동생일까요? 형일까요? 哥哥, 형, 和我, 그리고 나입니다. 우리 집은 4명인데 아빠, 엄마, 형, 그리고 나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我喜欢踢足球. 나는 喜欢, 喜欢이 뭐였을까? 我喜欢你, 我喜欢打棒球, 我喜欢看电影 이런 식으로 喜欢 좋아하다, 나는 좋아해. 踢足球 발족자죠. 공 구자입니다. 발과 공이 있는 스포츠 축구죠. 나는 축구하는 거 좋아해. 很希望 매우 希望 희망하다. 여기에서는 끝까지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희망해 和大家 모두와 함께 모두와 成为 되다. 好朋友 좋은 친구가 되기를 희망해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어봅니다. 大家好，我叫金东民，今年19岁，是高中3年级的学生。我是从韩国来的，家在首尔。我家有4口人，爸爸妈妈、哥哥和我。我喜欢踢足球，很希望和大家成为好朋友。 네, 그러면 15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기 1번 명사수러문. 동사 없이 구성되는 문장을 명사수러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 날짜, 요일, 시간, 출신지, 가격 등을 나타내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명사 자체가 수러로 충당되는 문장을 명사수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我弟弟10岁, 弟弟 제자죠? 내 남동생은 10岁, 10살이야. 긍정문일 때는 굳이 이 10岁라는 명사 자체가 수러를 충당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동사를 쓰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명사수러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정일 때는 반드시 不是라고 적어줘야 된다는 거. 今天星期天이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부정일 때는 今天不是星期天 이렇게 아니다, 일요일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직도 어떤 친구들은 싱칠리오가 토요일이면 싱치치가 일요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싱치치라는 건 없습니다. 싱치티에는 일요일이라는 거. 중국의 학제, 이건 선생님이 꼭꼭 시험에 낸다고 도 했고 몇 번 언급을 했으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小学, 소학교, 초등학교, 초중, 중학교.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죠. 초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인가 하기 쉽지만 중학교라는 거. 高中, 고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중국에서는 中学라고 합니다. 大学는 대학교. 동사, 喜欢. 명사, 명사구뿐 아니라 동사, 동사구도 목적어를 갖는다. 예문 한번 볼게요. 我妹妹, 누이 배자죠? 여동생은 喜欢, 좋아해. 数学, 수학을 좋아한다. 대단하네요. 他喜欢, 그는 좋아해. 听音乐, 팅 듣다, 인유에 음악이죠. 이렇게 슈슈에라는 명사나 팅 인유에 같은 동사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시환이라는 동사입니다. 단어 한번 들어볼게요. 帮助 어떻게 한다고요? 帮助 빵주, 돕다라는 단어입니다. 도울방에 도울주자를 쓰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2학년 때 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빵과 빵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는 용법상으로는 둘 다 동사, 명사라는 품사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빵주는 예를 들어서 헌따더 빵주 같은 뭔가 헌따더 같은 이런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모르면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빵과 빵주는 품사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빵주가 조금 더 사용 범위가 넓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부수를 보면은 발족자가 우리가 부수가 될 때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파오, 달리다, 뛰다. 티 주치오 했을 때 티 우리 발로 차는 스포츠니까 이 티를 써준 거고요. 무릎을 꿇다 라고 했을 때도 이 발족자를 씁니다.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발족자의 부수가 있으면 뭔가 발이랑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문부터 알아두기까지 한번 싹 정리하고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我叫 金东민에서 김동민은 이름을 하나병으로 표기를 할 때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성과 이름은 띄었습니다. 띄우되 성과 이름의 첫 자모는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대문자로 표기. 그다음에 두 번째, 今年19岁 이런 문장을 명사 수러문이라고 했습니다. 명사 수러문. 명사 그 자체가 수러를 충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사가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문장은 주로 회화체에 주로 쓰이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15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今天 5월 15号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부정일 때는 반드시 不是를 써줘야 된다고 했죠. 오늘은 아니다. 不是 5월 15号 긍정일 때는 是를 생략해줘도 되지만 부정일 때는 반드시 不是를 써줘야 된다는 거. 세 번째, 是高中3年级的学生 여기에서 年级 年级는 등급 급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년이라고 했을 때 年级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年纪가 있을 것이에요. 요거는 연대 기자인데 이게 뭐 연대 기자다라는 거 몰라도 되지만 이게 나이를 의미를 한다라고 해서 年纪 굉장히 한자의 모양이나 병음 유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길 바랍니다. 年纪 선생님이 지금 써주는 것들은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 我是从韩国来的 여기 시더문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일단은 보류를 할게요. 家在 10월 家 존재하는 것 在 장소 여기에서 짜이는 어디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동사가 될 만한 게 짜이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에 있다라는 동사로서 쓰였습니다. 家在 10월 집은 있다. 어디에? 서울에 있어 라는 거죠. 2학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예문을 체크를 해보니까 배운 것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지하철역은 병원 옆에 있어 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보훈병원역이 보훈병원 옆에 있죠? 地铁站 地铁站은 짜이 어디에 있다. 어디 이위엔입니다. 병원은 병원의 뭐 후진이라고 해도 되고 방변이라고 해도 됩니다. 地铁站은 있다. 병원의 근처에 있다. 이런 형식이라는 거. 그리고 我家有4口人 爸爸妈妈哥哥和我 앞에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있더라도 마지막 워의 앞에 허가 붙습니다. 그래서 허는 뭐뭐와 뭐뭐과라는 접속사라는 거. 我喜欢 아까 했죠? 喜欢은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뭔가 특이점이 있어요. 일단 환이 경성이고요. 시환은 뒤에 명사를 바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동사나 동사, 구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치아문 단순적 소묘에서 我喜欢你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我喜欢你가 올 수도 있고요. 니라는 명사가 바로 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취미가 영화 보는 거예요. 정말 영화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我喜欢 누가 你喜欢뭐做什么? 너 취미가 뭐야?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我喜欢看电影 이라고 해서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 이렇게 니나 看电影 이렇게 명사나 동사구가 바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很希望 희망한다. 희망하는 것이 여기 끝까지 걸린다고 했죠. 和大家 모두와 되고 싶어. 好朋友 여기에서 朋友가 복무유신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친구입니다. 벙요도 역시 뒤에는 경성이라는 거.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과에 우리가 경성으로 뒤에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요. 머리하이라든지 시환, 벙요 이런 것들. 나중에 시험 전에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2번 시더문. 아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라고 하면서 색깔펜으로 표시를 해두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일 또는 시간, 장소, 방식, 목적, 행위자 등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시더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넣는다 라고 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시더문은 이미 발생한 일과 관련된 육하 원칙을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더 사이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강조하고 싶은 점을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문을 볼게요. 我是昨天到中国的 나는 어제 중국 왔어. 너 언제 중국에 왔어? 에 대답이 될 수 있겠네요. 시간을 강조를 해준다는 거. 他是坐火车来的 그는 뭐 타고 왔대? 기차 타고 왔대. 방식이나 수단을 강조를 해준다는 겁니다. 我是来帮助你的 너 왜 왔어? 나 너 도와주러 왔지. 목적을 강조를 해줍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고요. 중국의 가족 계획의 변화. 중국은 한 가구 한 자녀라는 산하 제한 정책을 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한 가구 2자녀 정책으로 완화를 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중국 이야기 1에서 언급을 했듯이 아직 정식으로 공포하지는 않았지만 곧 한 가구 두 자녀 정책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네, 실버문을 선생님이 임의로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你是什么时候到中国的? 什么时候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너 언제 도달하다? 중국, 중국에 도달했어? 라고 묻는 거죠. 你是从哪来的? 어디서 왔어? 你是怎样来的? 선생님 나 전량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전량은 怎么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怎么样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왔어? 你是为什么来的? 왜 왔어? 这件事이 일은 是谁做的? 누가 做的? 했어?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특징 이미 완료된 일, 이미 완료된 동작입니다. 보세요. 1번부터 4번까지를 봤을 때 일단 맞은편에 있는 아이가 중국에 왔다는 건 알고 있어요. 화자는 알고 있어요. 궁금한 거는 什么时候 시간, 언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장소, 어떻게 왔는지, 방식, 왜 왔는지, 목적,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행위자가 궁금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과서에 근거를 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你是什么时候到中国的? 너 언제 왔어?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선 昨天이라고 했죠. 我是昨天 어제 도달했다. 중국어 어제 중국에 왔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你是从哪来的? 너 어디서 왔어? 여기 동민이의 상황에 근거를 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我是 나는 从韩国来的. 나 한국에서 왔어. 你是怎样来的? 너 어떻게 왔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죠? 坐火车 기차 타고 왔다고 했죠. 我是坐火车来的. 나 기차 타고 왔지. 기차. 你是为什么来的? 나는 너 도와주러 왔지. 我是来帮助你的. 나 너 도와주러 왔지. 这件事이 일은 是谁做的? 누가 한 거야? 이 일이라는 것은 뭔가 그런 언어 환경이 있을 테니까 굳이 따로 언급을 안 해줘도 되겠죠. 이 일은 是 만약 선생님이 하신 거야 라고 했을 때 老师做的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을 다 중간에 넣었어요. 강조 是的 사이에 우리 강조되는 것들을 다 넣었습니다. 是的 사이에 이렇게 시간 아니면 장소, 방식, 목적, 행위자를 넣었죠. 이렇게 했을 때 시와 더 사이에 강조할 점, 강조점을 넣어준다. 여기에서 또 세 번째는 시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더는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조금 복잡해졌는데 여기 시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我昨天到中国的我从韩国来的我坐火车来的我来帮助你的老师做的 이렇게 시는 안 써도 되지만 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더는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시도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국인들과 어쨌든 뭐 교제할 일이 있으면 시도문은 굉장히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이거를 부정으로 만들려면 부정은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두 개가 일단 떠올라야 되는데 不나 메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是의 부정은 不是니까 不是的라고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是 앞에 不是를 그러니까 是 대신에 不是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我不是昨天到中国的我不是从韩国来的不是老师做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많은 것들을 해서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필기는 제대로 해두시고 등교 개학 후에 선생님 일과를 싹 한번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점이 있으면 그때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大家辛苦了